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의 수석 기자가 충격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30년 동안 일본의 경제 우월성을 강조해온 그가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하는 기사를 쓴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사가 일본 재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가 왜 갑자기 이런 기사를 쓴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일본 경제가 세계 최고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수석 기자 마츠오 타케시는 20년 넘게 이 신념을 지켜왔다. 그의 기사에서는 항상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강조되었고 한국은 일본을 따라오기에 바쁜 나라로 묘사되었다. 일본의 독자들은 이런 논조에 익숙했다.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산업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한국은 결국 일본의 하청국가일 뿐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신문사의 젊은 독자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니혼게이자이 신문 대신 한국 경제 뉴스를 다루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편집장과의 회의에서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마츠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대 독자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한국 경제 소식을 직접 찾아보고 있어. 우리는 이 변화를 무시할 수 없어. 이제 한국 경제를 집중 취재해야 해. 한국 경제를요? 마츠오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20년 넘게 한국을 일본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로 묘사해왔는데 이제 와서 한국을 취재하라는 말이 황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편집장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건 명령이다. 내가 맡아. 마츠오는 마지못해 한국 경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일본 사회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한국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1점. 도쿄 한복판에서 발견한 한국의 흔적. 마츠오는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도쿄 시내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자료를 찾기도 전에 도쿄 곳곳에서 한국이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긴자, 시부야, 신주쿠 도쿄의 번화가를 돌아다니던 그는 거리마다 늘어선 한글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몇 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한글 간판이 이제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였다. 일본 여성들은 에스티로더나 시세이도보다 클리오, 라네즈, 미샤 같은 한국 브랜드를 더 선호했다.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한국 화장품이 품질도 좋고 트렌드도 빠르거든요. 요즘 일본 여성들은 한국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한국어 학원까지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당황했다.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고 싶어졌어.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에 유리하대. 마츠오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한류가 유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어가 일본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2점.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하다. 마츠오는 한국의 경제력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일본 대기업들은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기보다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한 일본 대기업의 임원이 그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따라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는다고요? 맞아요.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참고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삼성과 현대의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S는 최근 일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할 일을 한국 기업이 해내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식 빠른 의사 결정 시스템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도입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중시하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3점. 일본의 젊은 세대, 한국을 동경하다. 마츠오는 일본 젊은이들의 변화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도쿄의 한 유명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다. 학원 관계자는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수강생이 1개 강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의실이 부족해서 건물을 2개나 추가로 계약했어요. 그렇게까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나요? 네.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거의 필수 언어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와세다 대학의 한국어과 경쟁률이 120일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많죠. 마츠오는 SNS에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글 해시태그를 흔히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4점. 일본 사회의 세대 간 갈등.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부에서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50대 이상의 보수적인 기업 임원들은 여전히 일본식 전통 경영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방식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30대 부장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도태됩니다. 젊은 직원들은 한국의 빠른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심지어 신입사원 면접에서 한국식 조직 문화 도입 여부를 묻고 없으면 입사를 거절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모든 변화는 마츠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는 한국 경제를 단순히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변화 자체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다. 마츠오는 과연 어떤 기사를 작성해야 할까? 마츠오 타케시는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직접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1점. 삼성 SDS가 일본 시장을 점령하다. 먼저 그는 IT 업계를 취재하기 위해 한 일본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담당 임원을 만났다. 삼성 SDS가 일본 중소도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맡아야 할 일을 왜 한국 기업이 하게 된 겁니까? 임원의 표정이 씁쓸해졌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기업들이 너무 느립니다. 내부 보고 절차가 많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죠. 반면 삼성 SDS는 빠르게 실행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결국 고객사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츠오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일본은 오랫동안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의사 결정이 일본 기업의 강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2점.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다. 그는 자동차 업계도 조사해보기로 했다. 토요타, 혼다, 닛산과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오랫동안 세계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성장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관계자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는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 브랜드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를 경쟁자로 보고 있나요? 이제는 경쟁자라기보다는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식 경영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현대차의 빠른 의사, 결정과 유연한 경영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임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츠오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따라가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3점. 일본 내에서 확산되는 한국어 열풍. 마츠오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어 학원 중 하나를 방문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던데 실제로 수강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학원 관계자는 활짝 웃으며 답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 개 강의실로 운영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의실이 부족해서 건물을 2개나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까?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기업과의 거래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또한 그는 SNS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젊은이들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글 해시태그를 흔히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한국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고 있었다. 진짜 대박이야. 오늘 오빠랑 카페 갔어. 과거에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4점. 일본 기업들의 조직 문화 변화.
마츠오는 일본 기업 내부에서도 한국식 경영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한 스타트업을 취재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한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스타트업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는 기존의 일본식 조직 문화를 버리고 한국 기업들처럼 빠른 의사 결정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신제품 출시 속도를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또한 그는 일본의 대기업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입사원들이 면접에서 한국식 조직 문화 도입 여부를 묻고 없으면 입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마츠오는 더 이상 일본식 조직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점. 일본 경제계의 세대 간 갈등. 하지만 모든 일본 기업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임원들은 여전히 일본식 전통 경영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한 대기업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식 경영 방식이 우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다. 한국을 따라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이에 반박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겁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은 반대로 성장하고 있었다. 6점. 일본 기술력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 마츠오는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를 조사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한 연구원을 인터뷰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구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우리보다 5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한국은 과감한 투자와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보수적인 연구 방식 때문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는 연구소에서 일본 연구원들이 한국 논문과 특허를 원문으로 읽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과거에는 일본 논문이 표준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논문을 참고하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7점. 마츠오의 결론. 일본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마츠오는 취재를 마친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었구나.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써왔던 기사들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결국 그는 일본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과거의 자존심을 고집하면 뒤처질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메시지를 담은 기사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마츠오 타케시는 일본의 경제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도 취재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 일본 사회에서 흔했던 혐한 정서가 최근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점. 혐한 기사를 쓰던 주간지의 폐간. 마츠오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한국을 비하하는 논조의 기사를 써왔던 유명 주간지가 폐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도대체 왜 폐간된 거죠? 주간지의 전 편집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다. 독자들이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기사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과거에는 그런 기사들이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하지만 요즘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배우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츠오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2점. 한국 기업에 인수된 일본 기업 직원의 증언. 마츠오는 혐한 정서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일본 기업을 방문했다. 이 기업은 몇 년 전 한국 기업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많은 일본인 직원들이 반발했었다. 그는 한 60대 직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처음에 한국 기업에 인수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인수되다니 상상도 못했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직원은 웃으며 답했다. 지금은 연봉도 오르고 근무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예전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당시 우리가 한국 기업에 반발했던 게 어리석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을 무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츠오는 이 인터뷰를 통해 일본 사회 내부에서 혐한 감정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3점. 일본 서점에서 한국을 배우자 코너 등장. 또한 마츠오는 도쿄의 한 대형 서점을 방문했다가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 서점 한쪽에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자라는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책장에는 삼성의 경영 전략, 한국 스타트업 혁신 사례, K컬처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같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마츠오는 서점 직원에게 물었다. 이 코너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1년 전부터입니다. 한국 경제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사나요? 네. 특히 젊은 직장인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많이 찾아봅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츠오는 충격을 받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관련 책은 대부분 혐한 서적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4점. 일본 정치인들의 변화된 태도. 마츠오는 일본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거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견제하고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한중견 정치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방식만 고수해서는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츠오는 이 발언이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5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인식 차이.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부에서 세대 간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반면 2030대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동경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마츠오는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나섰다. 그는 한 30대 부장을 인터뷰했다. 최근 일본 기업 내부에서 한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윗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 결정과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어떤 신입사원들은 면접에서 한국식 조직 문화를 도입할 생각이 없으면 입사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업들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를 잃을 수밖에 없죠. 6점. 일본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 마츠오는 취재를 마친 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나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는 일본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했다. 과거에는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기보다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배우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사의 제목을 정하기로 했다. 한국을 배워야 살아남는다. 일본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그는 이 기사를 통해 일본 사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과연 일본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츠오 타케시는 기사를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취재를 되돌아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젊은 독자층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 경제를 취재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일본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제, 기술, 문화, 심지어 일본 사회 내부의 인식까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1점. 일본 기업들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마츠오는 일본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일본 중소도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일본 기업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한국식 빠른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 후 우리 기업의 신제품 출시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일본식 경영 방식을 고집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경영 방식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한국식 조직 문화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 젊은 인재들이 떠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2점. 일본 사회에서 확산되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 마츠오는 한국 드라마와 K-POP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떠올렸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와세다 대학의 한국어과 경쟁률이 121에 이를 정도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한글 간판을 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를 단순한 유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한류가 일본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일본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꿔 놓았다. 마츠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조차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 패션을 따르고 있었다. 일본에서 한국은 더 이상